네, 그러면 이번에는 미적분 풀이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28번입니다. fx가 지금 저게 나와 있는데, 저는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fx를, 첫 번째 거는 hx라고 해서, x-a-2의 제곱에 2의 x다. x가 a 이상일 때, 이렇게 하고, 아래 거는 k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2의 2승에 x-a에 더하기 4-2a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kx는 지금 봤을 때 앞에 기울기가 지금 요거인 직선이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은 hx는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fx의 좀 그래프 개형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h'x가 될 텐데 곱의 미분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곱의 미분. 일단은 크게 한번 미분하고 속미분 곱하고 그대로 미그금이죠. 미그금이. 그다음에 더하기 그대로 미분하면 2x는 그대로 되고요. 자, 묶을 수 있는 거 좀 묶어 봅시다. 자, 묶게 되면은 x-a-2에 2의 x승으로 묶이죠. 그러면은 앞에 거는 2만 남고 여기는 이거 하나 남을 겁니다. 이거 날라가죠?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x-a와 이것도 좀 마이너스로 좀 묶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x가 a 이상일 때. 그 다음에 k'(x)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kx는 어차피 직선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hx만 정확히 그리면은 지금 fx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h'x에 대한 좀 그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차피 우리가 도함수 상에서는 부호가 중요하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또 0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어떨 때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는지가 좀 중요한 건데 지금 보니까 a하고 a 플러스 2일 때는 지금 0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라는 거고 EX승, 즉 지수 같은 경우는 항상 플러스니까 얘는 부호의 결정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앞에 있는 이 두 식에 의해서 부호가 모든 게 다 결정이 될 거다 이거죠. 그럼 결국 h'x를 그릴 때는 이 친구를 좀 무시하고 얘에 대해서만 그려서 한번 부호를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2차 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뿔, 마, 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a에서 극대를 가지고 a 플러스 2에서 극소를 가지는 어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같이 생겼을 거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h'x의 대략적인 개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한 번에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a일 때 지금 함수값을 한번 따져봅시다. a를 넣게 되면은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a를 넣게 되면은 날라가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2a승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a 플러스 2일 때는 x에다가 a 플러스 2 넣게 되면은 이게 다 사라져요. 0이 됩니다.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 이상일 때라 했으니까 뭐 대충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a부터만 그리자 이거죠. 이렇게 될 거다 이겁니다. 물론 이 친구도 뭐 영향을 받겠지만은 어차피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지수는 계속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갈 테니까 이렇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함수처럼 생겼지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는 지금 이걸 따라가라 했는데 a일 때도 얘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가 날아가고 이것만 남기 때문에 a일 때 함수값이 똑같이 4, 2a승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의 2이승이니까 약간 이렇게 증가하는 스타일,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y는 fx의 대략적인 그래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보면은 fx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써보면은 어떤 fx랑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제일 작은 값을 gx라고 한다. x를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 안에 말 그대로 x 값을 말하는 건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gt라고 한대요. 그럼 뭐가 됐든 gt라고 값을 가질 거라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면은 fgt가 t다? 이걸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되는 거냐면은 f랑 g랑 서로 역함수 관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나랑 어떤 다른 애랑 합성을 했는데 그냥 이 재료가 그대로 이 x값인 재료가 그대로 나왔다. 마치 나랑 역함수랑 합성한 형태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f랑 g랑 서로 역함수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y는 t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쯤 있다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얘랑 만나는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다. x값 중에 제일 작은 거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를 gt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쭉 가다 보면은 얘가 아마 기준선일 거예요. t가 4의 2의 a승일 때가 기준이 될 겁니다. 왜냐? 여기 위에까지는 여기 위에는 그냥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그 x값을 지금 gt라고 하자라고 돼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gt가 존재하는 범위는 다 여기가 다 될 거다 이겁니다. 이게 gt가 있을 자리예요. 근데 얘를 딱 걸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채택하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여기는 건너뛰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x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가지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gt로 가지자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여기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gt가 또 새롭게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여기서 말하는 게 gt가 얘가 지금 이러한 값을 가지는데 얘가 딱 t는 12에서만 불연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 지금 딱 변하는 쪽이 어디냐면은 여기 얘 노란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는 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노란 선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딱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가 바로 불연속인 지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t는 4의 2의 a승일 때가 지금 불연속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때 지금 t값을 12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분시키면 2의 a승이 지금 3이라는 관계가 나와요. 이거를 알고 시작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라는 게 G 프라임 FA 플러스 2를 G 프라임 FA 플러스 6을 넣은 그 값을 나눴을 때 값이 얼마냐? 라고 하는 건데
자, 방금 여기서 g랑 f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g를 미분한 거를 말하는 거는 뭐냐? 역함수 미분에 의해서 뭔가 f 프라임 뭐분의 1로 바꿔라 이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fx라는 것 자체가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수로 넣을 때 얘를 넣어야 될지 얘를 넣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fa 플러스 2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안에 x값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fa 플러스 2라는 거는 뭐냐? 여기가 지금 fa 플러스 2거든요. 이거를 쭉 읽게 되면은 이게 fa 플러스 2 라인인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아까 gt 값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값이 생길 텐데, 이거를 이제 넣었을 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라인은 지금 누구냐면은, 여기 라인은 지금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 파생된 거죠. 즉 얘를 넣을 때는 k 프라임 분의 1로 처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f긴 f인데 f 중에서도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만나는 걸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생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냐? 얘거든. 얘를 미분한 거에 역수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요 값에 해당되는 지금 x 값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임의의 알파 값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fa 플러스 6이래요. 그러면 a 플러스 6이라 했으니까 아까 여기 표시한 여기다 좀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가 a 플러스 6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죠. 이때 x 값이래. 그럼 그냥 a 플러스 6이죠. 이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라인은 지금 또 누구냐면은 hx 라인이죠. 즉 얘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할 때. 그래서 이 친구는 f 프라임 부분의 1 역수로 넣는 거 맞아요. 근데 h 프라임으로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 x값은 그냥 a 플러스 6 그냥 그대로 쓰자 이겁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위에 거는 k 프라임 알파는 사실 항상 k 값은 이거로 일정하거든요. 1차 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2의 2a 승분의 1로 그냥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이제 얘를 여기다 넣으라는 건데, 자, 이제 여기다 넣게 되면 a 플러스 6을 넣어봅시다. a 플러스 6을 넣게 되면은 여기 이제 6만 남을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a 플러스 6을 넣으면은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플러스 6을 넣으면은 2의 a 플러스 6승분의 1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합친 거는 좀 노란색으로 좀 쓸게요. 자, 그럼 이거는 법문수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하나 약분을 합시다. 그러면 남는 게 2의 a승분의 6, 4, 24 하고 2의 6승만 남을 텐데, 아까 2의 a승이 지금 3이라고 구했거든요.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은 3분의 24, 2의 6승, 약분까지 마저 해주면은 8 곱하기 2의 6승이라고 나와서 답이 4번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일단은 fx 그래프 개형을 찾는 게 일단 1순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좀 보면은 중간에 뭐 실수 t에 대하여 fx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뭐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봤다고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랑 비슷한 멘트냐면은 제가 여기다 좀 따로 좀 써볼게요.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똑같이 번호도 똑같아요. 28번 문제하고 좀 비슷한 멘트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어떤 상수함수 t가 있을 때 뭐 큰 값을 gt 작은 값을 gt 큰 값을 ht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었거든요. 거의 좀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따온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것도 약간 기출 내에서 응용된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멘트를 봤을 때, 아, 거기서 나왔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해서, 아, 그때 이렇게 풀었었지 라는 거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계산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 F랑 G가 서로 역함수구나. 역함수기 때문에 G'을 미분한다는 것 자체는, 아, 역함수 미분을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그러면은 아, G랑 F랑 역함수니까 이건 그냥 F'분의 뭐 F'분의 뭐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fx가 지금 자체가 범위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 지금 값이 달라지니까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바로 잘 파악을 해서 계산을 해야지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9번입니다. 자, fx가 지금 저렇게 막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gx도 지금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fx가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먼저 판단하는 게 1순위일 것 같은데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f를 미분해 봅시다. 그럼 f'x는 미분하게 되면 차례대로 미분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분의 2x라고 될 것 같아요. 자, 묶을 수 있는 걸로 한번 묶어봅시다. x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통분합시다. 이렇게 될 거고 또 전개를 하게 되면은 3차식 나올 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서 상수항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또 x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x로 좀 빼고요. 그럼 위에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1 플러스 x제곱에 x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라고 나오고요. 이거 지금 도함수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해석을 해야 될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0이 되는 x값이 0하고 1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가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이에요. 또한 뭘 또 파악을 해야 되냐면 지금 분모도 0보다 커요. 그리고 다 이거 제곱이죠. 제곱이면 뭘 해도 양수겠죠. 무슨 얘기냐? 도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뭐 하나 이렇게 꿀렁임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형태 없이 그냥 쭉 증가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대략적인 fx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일단은 확실한 거는 지금 0하고 1에서 뭔가 값을 가져야 됩니다. 즉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될 거다 이겁니다. 뭐 어쨌든 올라가야 되니까 쭉 올라가다가 뭐 한번 덜컹하고 또 올라가고 덜컹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뒤에 보니까 뭐 원래 fx식을 보면은 ln 1 플러스 x제곱이라 있다 하더라도 뭐 이것도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계속 양의 무한대로 갈 것이고 만약에 0보다 계속 작아지게 된다면은 음의 무한대로 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파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일 거라는 건데 이 정도 파악을 하고 바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gx가 지금 관건인 건데 gx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할 조건이 뭐였죠? 좌미계와 우미계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gx를 미분해야겠죠? g'x는 f'x와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c라고 나오는데 범위가 지금 이 친구는 x가 b 이상, 얘는 b보다 작을 때 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끊어진 경계 구간에 대해서도 오미계와 좌미계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미분 가능할 조건을 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는 b를 위아래다 넣었을 때 상황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f 프라임 b 얘가 아무래도 우미계가 되겠죠. 우미계와 여기 아래다 넣은 거 좌미계 이 친구가 서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도함수는 항상 0 이상이라 했거든요. 얘는 그럼 항상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도 플러스인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럼 얘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란 얘기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같아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지만 그 경계가 되는 0까지 포함한다 했으니까 경계가 되는 0은 괜찮을 거다 이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f'b와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c는 0일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f'b가 0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지금 b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은 앞에서 보니까 0이 될 수 있는 거는 0하고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두 양수 b, c라고 했습니다. 얘는 안 되고 얘일 거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다 이제 반영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c도 0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 안의 값이 지금 0이거나 1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c가 될 수 있는 게 1이거나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c도 양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되고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벌써 b 값과 c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b하고 c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안 살펴봤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애초에 뭐 해야 되냐면은 연속함수여야 됩니다. 연속함수여야 되다 보니까 gx, 다시 gx로 돌아와서 gx가 지금 b를 구했죠. 1이라고 구했으니까 1에서 서로 연속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gx식을 표현을 해본다면은 gx는 fx와 이제 c도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인데 x가 1 이상일 때 하고 1 미만일 때 이렇게 되지만은 어쨌든 연속이기 때문에 x는 1에서 둘 다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1을 넣게 되면은 f1이 나올 거고 이게 마이너스 f0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 f1은 지금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넣게 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ln 2 더하기 a가 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a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넘기고 하게 되면은 2a는 3분의 2 빼기 ln 2라고 나올 거고 2로 나눠주면은 a는 3분의 1 빼기 2분의 1 ln 2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 값도 나온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은 1, 1 요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하게 되면은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의 ln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pq는 지금 어딜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 각각 앞에 있는 개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30을 곱한 게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30 곱하기 3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바로 그냥 분배해주세요. 분배해주게 되면은 70 빼기 15라고 돼서 계산되면은 55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인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연속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이한 문제 스타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 30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아, 이게 그래도 제일 어려운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y는 10분의 루트 x, 즉 무리함수와 y는 탄젠트 x 그래프하고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순서부터 해서 나열해가지고 표시한 게 an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저 중간에 나와 있는 극한값을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탄젠트 그래프를 좀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탄젠트 그래프가 되어 있을 텐데, y는 10분의 1 루트 x, 그러니까 무리함수죠. 무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는 점이 좀 처음에 여기 0이 있죠. 이게 이제 A1으로 되고, 여기가 A2, 그 다음에 여기 만나죠. A3, 여기 만나죠. A4,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한 줄기니까 파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일 겁니다. 일단 이것만 좀 추가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으로 쭉 지금 이어나가는 상황인 건데, 자, 지금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볼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얘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A3 같은 경우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A4 같은 경우는 2파이하고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2분의 3파이라는 거는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죠. 그리고 2분의 5파이는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일반식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은, 아, 그러면 이 A라는 값들은 내가 어떤 의미의 AN이라고 했을 때 어디 사이에 있을까라고 판단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값이 지금 3하고 이건 1이고 4하고 2죠. 두 개씩 차이 납니다. 즉, 내가 만약에 AN이라고 했으면은 앞에 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n-2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큰 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요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죠? 여기 사이에 이렇게 AN이 위치할 거다 이겁니다. 먼저 이거부터 파악하자 이거예요. 쭉 가다 보면 도대체 어디 사이에 있을까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데, 근데 이 미적분을 많이 풀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부등식 관계가 보이면은 뭐를 떠올라야 되냐면은 이거 샌드위치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또 샌드위치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그렇다고 n을 무한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값이 필요한 건데. 그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도 의미가 없죠.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앞이 n이니까 그러면은 n으로 나눠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1차분의 1차니까 개수 비교죠? 개수가 이거 분배하다 보면은 n의 최고차의 개수가 파이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가 될 거예요. 여기 뒤에 것도 뭐 2분의 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무시하고 n 앞에 있는 개수만 보면 되는데 n분의 n파이 최고차끼리 개수 비교하면은 파이만 남죠. 아,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너도 이 친구도 결국에는 파이겠구나. 뭐에 의해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좀 다시 좀 써본다면은, 너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은 파이구나라는 거를 알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지금 주어진 여기 값을 계산을 할 때, 내가 an을 가지고는 좀 하긴 힘들지만은 n분의 a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값을 좀 뭔가 활용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좀 알아차리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살펴볼 텐데, 뭐를 볼 거냐면은 지금 여기 극한값의 그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탄젠트 안에 보면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이 좀 그래프 양상을 좀 봅시다. 여기 간격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뭔가 조금씩 좁혀나 가져가요. 그럼 얘가 계속 가다 보면은 여기 교점이 거의 점근선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을 할 건데, 점근선이라는 걸 좀 이용을 해볼 건데, 자, 탄젠트의 점근선의 일반 방정식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n번째가 어떻게 되냐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an을 한번 빼볼게요. 왜냐면 점근선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얘에서 요 an을 뺀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알고 싶은 건데, 그럼 방금도 보다시피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진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n번째보다 더 멀리 가면은, 즉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이 간격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0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좀 활용을 해볼 텐데, 이걸 가지고 뭐를 유도할 거냐면은 an 플러스 1과 an을 뺐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보니까 선생님 이거 지금 관계가 여기만 봐도 뭐 얘가 n이면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 표시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어차피 무한대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냥 탄젠트의 점근선의 일반 방정식으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고, 어, 거기서 얘와 얘를 그냥 뺀 게, 어쨌든 빼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이다 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편의상 이걸로 계산한 것 뿐입니다. 차이까지 디테일하게 고려 안 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고려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하시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an 플러스 1과의 관계를 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하나 업을 해주자 이겁니다. 하나 차수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1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an 플러스 1 일이 있고, 요거를 얘로 한번 빼보자 이겁니다. 그래야 뭔가 an 플러스 1과 an에 대한 관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빼는데 이 둘을 빼게 된 거를 리미트로 보냈을 때 얼마냐를 생각을 해볼 건데, 뭐 뺀다 하더라도 얘도 어차피 0일 거고 얘도 어차피 0일 건데 0에서 0 빼면 그냥 0이겠죠. 이럴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진짜 한번 빼볼 건데, 빼게 되면은 요 n파이 여기 부분 날아갈 거예요. 2분의 파이도 날아갈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파이 하나 나오고 뒤에를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an 플러스 1 하고 빼기 플러스인데 다시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an 이 0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빼기 an은 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할 때, 이거를 처리할 때 여기를 넣을 때는 뭔가 파이로 계산해야 되겠구나, 무한대로 갈 때는 이거를 파이로 계산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살펴볼 텐데, 자, 여기를 보면은 어쨌든 이 탄젠트와 이 무리함수하고의 교점이라 했으니까 둘을 갖다가 놓고 풀면은 어떤 특정 n번째, 즉 n이라 했을 때 갖다가 놓고 풀면은 이러한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이제 좀 이거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극한값 계산하는 파트에서 탄젠트 an 플러스 빼기 a인 일이 있죠. 단순히 이거 가지고는 좀 풀기 힘드니까 지금 이 관계가 참 좋잖아요. 탄젠트가 이걸로 바뀐다는 게 참 좋은 표현이니까 얘를 탄젠트 뺄셈 법칙에 의해서 좀 풀어서 계산을 해주자 이겁니다. 자, 풀게 되면은 1 플러스 탄젠트 an 플러스 1 곱하기 탄젠트 an 분의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탄젠트 an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위에서 이게 교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다 넣어줍시다. 그러면은 1 플러스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10분의 루트 an 이라 바꿔 표시하고 여기는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10분의 루트 an이라 하자 이겁니다. 자, 분모 분자에다가 100을 한번 곱해볼게요. 100. 100을 곱하면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an 이라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100을 곱했으니까 앞에 10씩 생길 거예요. 10씩. 그래서 10씩 생길 거기 때문에 미리 10으로 좀 묶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an이에요. 이렇게 바뀐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계산할 때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죠.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보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미리 뭐를 처리하냐? 항상 극한각 계산할 때 있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와 있으면은 켤레 처리해줘야 됩니다. 켤레. 그래서 미리 켤레 처리를 해줍시다. 그럼 얘에 대한 켤레를 한번 분모 분자에다가 곱했다 치면은 합차로 될 테니까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고 그 다음에 얘 켤레가 추가로 좀 붙을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자 분모부터 좀 쓰겠습니다.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루트 an 이고 그 다음에 얘 켤레 루트 a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n 이 분모에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10에다가 이거를 제곱해서 빼게 되면 그냥 an 플러스 1 빼기 an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극한값에다 다 반영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따라서, 자, 여기다 쓸 거예요. 잘 봅시다. 자, 그러면은 파이 지금 제곱분의 1이죠. 파이 제곱분의 1에 곱하기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an은 세제곱 이라 하고 얘를 제곱해라 이겁니다. 얘를. 이 친구를. 그래서 자,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루트 an에다가 루트 a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n 그리고 분자가 10에다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의 제곱이다 이겁니다. 죄송해요. 여기 좀 좁네요. 제곱입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를 보면은 이게 필요하다 그랬죠. 요게. n분의 an이 파이란 게 필요하죠. 이거 좀 앞에 보니까 뭐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쟤를 좀 이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맞춰주려면 여기다 n 세제곱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식을 억지로 변형시킨 거죠. 억지로 n 3승을 그냥 나눠버린 거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n 3승을 다시 곱해줘야 되는데 그 곱해준 거를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미 바깥에 제곱이 있으니까 그 n 세제곱이 요 안으로 들어갈 때는 n의 2분의 3승이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는 n 3승이 곱해진 걸로 보이니까 이 안에 들어갈 때는 n의 2분의 3승이 들어가자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얘부터 따로 계산해서 그냥 바깥으로 뺍시다. n분의 an의 3승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파이 세제곱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미리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리미트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안에다가 n의 2분의 3승을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를 분자에다 사실 곱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자는 사실 이미 완성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뺀 거는 파이로 간다 했잖아요. 얘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10 곱하기 파이로 이미 완성이 됐어요. 얘는. 그럼 이 분모만 잘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럼 분모에다가 이거를 곱하려면 어떻게 되냐? 번분수로 계산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분자에다 곱해지는 거니까 그걸 내리게 되면은 분모에 분모로 넣어주자 이겁니다. 분모에 분모로 넣어주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두 개 있으니까 사이좋게 찢어 가질 텐데, 여기에다가는 n 2분의 3승 중에서 n을 넣어주고, 여기는 루트 n을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an 과 루트 a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n이 있는데, n의 2분의 3승을 분모의 분모 쪽에다가 곱해주자 이겁니다. 그거를 대신 여기다가는 n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루트 n을 곱하자 이거죠. 그러면 딱 이게 맞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계산되면은 미리 계산합시다. 그럼 파이만 남겠죠? 파이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위에는 이미 완성이 됐다 했고, 여기 아래를 좀 볼 텐데, 아래를 지금 보니까, 자, 얘부터 좀 따로 이렇게 좀 쪼개봅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줄게요. 여기 안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게 되면은, n분의 100 더하기, 이 n도 루트 n으로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n의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n의 루트 a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씩 준다면은 루트 n의 루트 a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의 루트 a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0이죠. 0이에요. 자, 바로 계산할 거예요. 자, 분자는 그냥 10파일 거고, 자,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은 얘에다가 루트 n을 씌워 쓰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이 들 수 있는 게, 선생님, 여기서는 지금 an 플러스 1인데 이거랑 안 맞아도 상관이 없나요? 어차피 무한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런 거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적분 맨 앞에 수열의 극한 파트 쪽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알파로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것도 알파로 가진다, 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무한대로 가면 솔직히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도 n 플러스 1이라 하더라도 무한대로 가면 똑같기 때문에 얘처럼 그냥 똑같이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는 0 플러스 루트 파이 곱하기 루트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도 루트 파이 더하기 루트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이어서 계속 쓰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 곱하기, 여기는 그냥 파이가 되고, 얘는 2루트 파이가 돼요. 그거의 제곱. 그럼 파이 약분되고, 이거 약분되고, 다 계산되면은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5가 돼서 파이 약분되니까 최종적으로 2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많이 어려운데,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어떤 다항함수와 사항함수끼리 서로 같다고 놓고 푸는 거는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래프를 그려서 이 교점이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고 유추하는 스타일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도 보면은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지금
이런 1번, 2번, 3번 같은 과정이 나온 거고,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제가 저렇게 되니까, 아, 그럼 근이 저랑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겠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이 아무래도 좀 익숙치 않으니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극한칸 계산할 때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요거 맞춰야 되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나머지 결과까지 유도하는 그런 좀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려웠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적분 4점 풀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